이번 스마트폰은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는 물론 베젤 두께도 슬림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 셰프부터 딴뜨공 트립스입니다. 자, 오늘 역시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노트 20가 아닌 바로 큐보스에서 만든 노트 20. 여기 보면은 노트 20라고 아주 크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무려 11만 원대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과연 성능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더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중국 큐보스사에서 제작한 노트 20가 그것입니다. 유통되는 가격은 약 11만 7천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박스를 보면 블랙 컬러의 노트 20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스마트폰 박스보다 상당히 얇고 가로로 넓게 제작이 됐습니다. 후면에는 골드 컬러로 제품의 스펙이 인쇄가 되어 있었는데요. 박스를 개봉하면 스마트폰 본체, 거기에 재미있는 건 스마트폰에 젤리 케이스가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 커버 분리형 클립, 그 하단 박스에는 사용 보증서와 함께 좀 더 디테일한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측면에는 일반 충전기 및 C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액정 보호 필름 역시 이미 부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매한 다음 추가 액세서리는 구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지만 제가 구매한 컬러는 그린 컬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린 컬러를 주문했지만 보기에는 블루 컬러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디자인을 보면 갤럭시 노트 20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짝퉁은 아니란 말이겠죠. 제품의 사이즈는 77mm, 155.8mm, 그리고 두께는 9.1mm, 거기에 중량은 무려 200g이나 나갔습니다. 보통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스펙 대비 중량이 비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스마트폰의 중량은 스펙과 반비례하는 것 같았는데요. 후면엔 무광 컬러로 지문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후면 중앙에는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11만원대 스마트폰의 쿼드 카메라라니 믿어지지 않는 스펙입니다. 측면은 유광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단에는 C타입 포트,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상단에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6.5인치 FHD가 아닌 1560x720으로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래도 나름 IPS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전면 카메라는 노치 디자인으로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보통 이런 저렴한 스마트폰의 경우 베젤 두께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스마트폰은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는 물론 베젤 두께도 슬림하게 제작이 됐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역시나 미디어텍의 MT6761V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GPU는 파워 VR G8300이 탑재됐는데요. 램은 LPDDR3 3GB,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가 됐습니다. 배터리는 42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요. 물론 고속 충전, 무선 충전 역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체형이 아닌 이처럼 탈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볼 거예요, 이런 스마트폰. 유심은 LTE를 지원하는 나노 듀얼 유심 슬롯, 거기에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내장 메모리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2000만 화소 뎁스 카메라, 200만 화소 포토 센시티브 카메라 및 3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메인 카메라인데요. 11만원대 스마트폰에서 소니 렌즈가 사용된 건 칭찬할 만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 사실 가격 대비 전면이나 메인 카메라 역시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긱벤치 5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봤는데요. 싱글코어 점수는 154점, 멀티코어 점수는 537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싱글코어는 갤럭시 S4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멀티코어는 갤럭시 노트 3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7년 전 스마트폰의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지난번에 리뷰한 샤오미 호미 9A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그래픽 성능 어떨까요? 3D마크 슬링샷 익스트림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234점이 나왔습니다.
홍미 9A가 410점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그래픽 퍼포먼스는 약 40%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고사양 게임은 설치는 가능하지만 렉으로 인해 원활한 게임 진행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웹서핑 및 동영상 감상 시에도 약간 느린 반응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정식 안드로이드 10이 적용돼 구글 스토어를 사용하는 데는 제약은 없었습니다. 느리긴 하더라도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거나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점이라면 느린 반응 속도 덕분에 인내심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HD 플러스 해상도를 제외하고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큐버사에서 제작한 노트 20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11만원대, 정말 저렴한 스마트폰이긴 합니다. 하지만 7년 전 스마트폰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걸 감안하면 추천드릴 만한 스마트폰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6.5인치의 대화면, 거기에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까지, 소니 렌즈가 탑재된 쿼드 카메라, 거기에 NFC까지 탑재된 걸 감안을 하면 솔직히 단가 계산이 안 되는 건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마트폰이 11만원대 출시가 되는 걸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3.5인치 초미니 스마트폰, 그런데 방수 기능까지 지원된다면 자전거 라이딩 시 필요해 보일 만한 스마트폰, 말방구 시험실에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야이 미친.